네, 안녕하세요. 에디예요. 자, 오늘은 상담하는 법에 대해서 고객이 오시면 우리가 기술만 좋다고 최고의 아티스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담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고객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고객과의 소통을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과 소통을 잘하는 상담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미나나 이제 많은 교육 시에 저에게 만약에 1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시술은 30분 안팎으로 끝을 내고 나머지 30분은 상담에 투자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고객에게 따뜻한 말투와 전문가적인 느낌을 줘서 이제 고객의 신뢰를 쌓아야 하는 게 첫 번째 순서겠죠. 이 고객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고객이 오시면 잠깐이라도 아무리 바빠도 마주 앉아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눈썹 상태를 보시고 반년 과정이 처음이신지 아니면 예전에 몇 번 받으셨던 적이 있는 수정 눈썹인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눈썹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나무의 나이테처럼 눈썹을 몇 번 정도 했는지 보입니다. 내가 2번에서 3번 정도 이 고객이 하신 것 같다 하면은 먼저 말씀을 하세요. 고객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셨었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고객이 어떻게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객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신뢰를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전문가구나.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수정 눈썹은 상담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심한 수정 눈썹을 만나면 오늘은 50%만 기대하세요. 반만 기대하세요. 오늘 완벽히 하려다 보면 결과가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반 하시고 제가 다음 리터치 때 더 완벽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싫어요. 오늘 완벽히 해주세요 라고 했던 고객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진정으로 잘 해주려구나 라는 그런 오히려 마음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정 눈썹의 경우는요, 우리가 만족한다기보다는 처음 오시는 고객님의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뭔가 불만족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경우에 고객들이 오시는 케이스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고객들은요, 얘기를 충분히 고객이 먼저 얘기를 하신다면 충분히 얘기를 경청하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객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모르고 내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진행 상황을 설명을 드려요. 예를 들면 정말 붉은색의 수정 눈썹이 오셨다. 바탕이 너무 붉은색이기에 여기다가 예쁜 색을 당장 입히면 더 이제 예뻐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해가 되시게끔 설명을 드립니다. 붉은색을 예쁜 갈색으로 바꿔주는 전문적인 색소가 있어요. 그걸 먼저 한번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결과를 보고 원하시는, 우리가 서로 원하는 예쁜 색을 입힐 겁니다. 이 정도 범위 안에서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고객과 충분히 보여드리면서 일단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좀 더 비교적 더 자세히 느끼기 때문에 더 편한 마음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저희 일단 소프트 기법의 가장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시뮬레이션 디자인이잖아요. 여러 가지 펜슬과 도구를 이용해서 반년 과장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닌 반년 과정을 받고 나서 탈각 후에 일주일 후의 모습을 똑같이 가상으로 그려드립니다. 한쪽에다가. 그러면서 또 다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일반 디자인이 아닌 메이크업도 아닌 탈각 후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고객 한쪽에 얼굴에 디자인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마음에 쏙 드실 때까지 디자인을 오케이 되시면 그때 이제 시술로 들어갑니다. 자, 시술을 하실 때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원장님들은요,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술 도중에 아파요? 안 아프세요? 아파요? 여러 번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시술 도중에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것은 상기하시길 바라요. 충분한 상담이 끝났으면 시술 도중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만약에 겁이 많았다면 생각보다 많이 안 아프시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놓으시고 편하게 쉬고 계시면 금방 끝날 겁니다. 이 정도의 말은 괜찮겠죠. 그렇지만 너무 말로 시술 도중에 자꾸 하다 보면은 고객이 오히려 반대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술이 완벽히 끝났어요. 마지막도 정말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여드릴 때 그냥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지금은 왜 조금이 지날 수밖에 없는지, 일주일 뒤에는 어떤
어떻게 자연스럽게 남을지 설명을 드리고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지금까지는 제 역할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고객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려야겠죠. 많은 원장님들이 리터치를 사실상 오시는 걸 싫어하세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금액도 포함이 돼 있고 리터치가 오시면은 단점들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뭐가 더 빠졌어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얼룩이 진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니까 리터치는 필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남아도 오시고 안 남아도 오셔야 됩니다. 리터치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건 타투가 아니잖아요. 한 번만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고객의 피부는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수만 명의 경험을 해도 제가 바늘을 대봐야지 압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장담이라는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일주일 동안 주의사항을 잘 못 지켰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터치는 필수로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고객 입장에서 리터치를 잘 관리를 해주면 또 더 신뢰를 쌓으시겠죠. 마음에 들면 아이라인으로 리터치 왔다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똑같이 아이라인 리터치 왔다가 입술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헤어 쉐딩으로 헤어라인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마케팅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객이 고객을 연결해주는 마케팅이 가장 좋은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터치를 정말 잘 우리가 책임져 준다면 거기에 만한 또 대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터치는 우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각을 하시는 게 원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 끝나고 고객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뭐 계산도 다 하시고 가실 때 인사를 최대한 친절하고 정중하게 배웅을 해드리거든요. 이 고객님이 저한테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저한테 똑같이 예의 있게 대해주십니다. 저는 그거를 항상 느끼거든요. 잠깐 일어서셔서 고객에게 정말 따뜻한 표정과 말투로 이제 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리터치 때 뵙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고 배웅해 드리는 게 마지막까지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상담하는 법에서 제가 실제로 일할 때 했던 걸 그대로 한번 풀어드려 봤어요.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는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는 건데 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또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상담을 잘할지 사실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컨텐츠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에드뷰티의 에드였습니다.